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레세 박시 의원에 출마하는 기호 2번 유벙원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즈워터 공화당 시의원에 출마하는 기호 2번 미쉐란입니다. 저는 팔팍에서 한 15년 살고 있는 한 주민으로서 한 7년 전부터 어, 어떻게 하면 로컬 정치가 좀 더 한인 주민들, 한인뿐 아니라 모든 주민의 권리를 좀 더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뜻에서 어, 시의원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이 7번째인데요. 6번을 열심히 와우.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도 많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민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타니 또 역시 또 나가야죠. 저는 에즈워러의 시의원에 출마하는 기호 2번 미셸 한인데요. 저는 2021년도에 공화당 후보로 나왔었고요. 다시 2023년에 재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에즈워터에 지금 12년 동안 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아들이 EVG 스쿨 지금 4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에즈워러는 거의 한 20년 동안 민주당이 장악을 한 타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패가 많은 타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엄마이고 비즈니스를 하는 여성이고 또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주민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게 주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저희가 이런 그 정치계에도 진출을 함으로써 저희의 파워를 좀 보여주고 또 다음 세대에 다리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요번에 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로컬 정치는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컬 정치라는 거는 무슨 이민법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쓰레기를 몇 번 치우느냐, 파킹랏이 있느냐 없느냐, 옆집에 하고 나하고 너무 붙어 있진 않나, 그런 것들을 조종하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방 정부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으로서 시의원 도전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정치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주민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뜻뿐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정치는 우리가 매일 쉬는 숨과 같고, 먹는 밥과 같고, 음식과 같고, 또한 걸어가는 길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사는 것 자체, 삶이 정치와 연결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 정치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건 무슨 특별한 대단한 정치의 뜻이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 타운 제대로 관리하자, 그 뜻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팔팍도 그렇고 또 엣지워러도 그렇고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게 벌써 몇십 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메넨데즈 이 상원 의원 부부가 다 지금 크리미널 코트로 이제 아마 트라이얼이 시작된다고 해요. 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체크 앤 밸런스가 꼭 필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민주당 어떤 당이라도 한 당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다면 꼭 주민들한테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에즈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거의 한 20년 동안 공화당 그 카운슬이나 메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일색으로 타운이 거의 지배가 된다고 하는데, 또 에즈워러 같은 경우에는 그 디벨롭먼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디벨롭먼트들이 많은데 그 새로운 디벨롭먼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운에서 그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세네터 메넨데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프레디 데이비스라는 디벨로퍼가
많은 부분 좌지우지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을 이제는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 난개발보다는. 그렇죠. 네. 이민법이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서포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민자이다가 보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인 그런 칼초를 보면 사실은 공화당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화당이란 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그 저게 있지만 메인스트림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큰 기업을 잘 되게 해서 많은 직업을 창출하게 하자 일종의 그런 것도 이제 하나 공화당의 그 메인 그 토픽이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의 슬로건이 뭐냐면 responsible government예요. responsible government.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팔팍도 한 30년 전에는 공화당이 잡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공화당에서도 물론 오랫동안 잡다가 보니까 비리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또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시의원들이 보통 타운마다 한 6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3명씩 3명씩 각 당에서 레프리젠트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예. 저희 팔팍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뉴저지 주 감사원에서 그 파이낸셜 인베스티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가 있어서 그 나온 리포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팔팍은 너무 세금을 웨이스트한다. 팔팍은 어떤 한 특정한 인물에게 너무 제너러스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시민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분의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떤 한 인물 그러니까 저희 타운에 이제 행정관으로 일하는 로렌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 계약서가 말도 못하게 제너러스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가려면은 시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된대요. 그게 주법에 어긋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에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계약에 그 사람이 행정관으로 일하는 한 자기 개인의 그 고소 문제도 법적인 그것도 세금으로 부담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네요. 네. 근데 지금 에즈워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디벨롭먼트 때문에 고소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메이어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그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 고소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이 그 고소건의 그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메이어나 시의원들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자기의 그 일과 관계되는 일로 고소당할 때는 세금으로 커버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행정관의 그 경우에는 이제 seek out payment 이런 것 때문에 네.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seek out payment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냐면 1년에 며칠씩 시코를 할 수가 있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안 쓸 때는 그렇죠. 주법으로는 그거에 대한 돈으로 환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리타이먼트 할 때 그걸 한꺼번에 무슨 리미트가 있나 봐요. 15,000불인가 뭐 그렇다 그래요. 그 리미트로 환산을 해줄 수가 있대요. 근데 저희 타운은 해마다 이 사람들이 식데이를 안 쓰면 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리걸이라고 나오고 근데 물론 한 사람뿐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주정부에서 그런 팔빵 너무 심하다. 이제 그런 그 경고를 줬는데 그래서 이거 고쳐라라고 경고를 줬는데 한국하고 다른 건 여기는 감사원이 아무리 그런 조사를 해도요. 기소권이 없어요. 네. 그 몫은 주민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600명 사인을 받아서 페티션을 막 여기저기 다 냈어요. 네. 근데 돌아오는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거만이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에즈워러도 상당히 비슷해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오랫동안 하니까 이 메이어랑 카운슬이 거의 팀으로 움직인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또 무슨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오픈해서 오픈 그 카운슬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참여하는 가운데 그 투표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주말에 우리 이거 하겠다고 해서 딱 결정해서 탁 끝내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저도 지금 12년을 에즈워러에 살고 있지만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해요. 에즈워러는. 왜냐하면 그 리버 로드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뉴 디벨롭먼트는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낮지도 않아요. 굉장히 높고 유닛들도 많은 뭐 1200 유닛, 2000 유닛, 제가 이제 최근에 프로브를 난 걸 보면 뭐 360 유닛 이렇게 많은 유닛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리버로드 하나가 이 많은 주민들의 교통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렇지만 시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어프로브를 해주는 상태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가 좀 있어요. 에즈워러는 아무래도 물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많은 이 좁은 땅에 많은 유닛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는 드레이니지 프로그램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그쯤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온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반티라는 건물이 5층까지 잠겼습니다. 예. 5층까지 잠기고, 그 올드 리버 로드에 그 네일샵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거기 피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문을 닫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한 무릎 정도까지 차 올라오셨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아주 그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시의회를 간다면, 저희는 프로페셔널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슨 그 그렇죠. 엔지니어링 아키텍트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프로페셔널들을 일단은 고용을 해서 여기가 어떻게 적절하게 디벨롭을 할 수 있는가. 디벨롭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가 발전하고 이런 건 좋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계획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에는 그러니까 모든 시에 똑같아요. 시에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7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돼요. 그건 결국 이 타운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디는 공원지 돼야 되고, 어디는 집이 많아야 되고, 어디는 커머셜이 잘 돼야 되고, 어디는 병원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시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롱텀 플랜을 세워서 차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인프라스트럭처 말씀하셨는데 팔팍도 다르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비가 와갖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팔팍은 마스터 플랜이 1999년도에 쓴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업데이트를 못한 거죠. 2023년이면 24년 동안 그렇죠.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안 된 거죠. 네네. 근데 거기서 보면 보통 인구가 팔팍의 그 인구를 맥스를 15,000명 정도 보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지금 22,000이 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결국 그러면 플랜을 다시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엣지워러도 전체를 그 마스터 플랜을 보면 재미난 그 사실들을 것 같아요. 발견할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항상 문제는 뭐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어떤 시의원이 들어와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솔브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막을 수 있나, 그게 문제죠.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프로시저 필요하고, 근데 그거에 이제 얼마큼 오픈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걸 시스템믹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어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만드느냐 그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 본인의 이익이나 그 집단의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있잖아요. 저는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이 에지워러란 땅은 굉장히 저희가 골든 코스트라고도 부르는 아주 밸류블한 랜드예요. 맨하탄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가깝고 아름다운 뷰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타운을 망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상당히 시민으로서도 손해이고 이 뉴저지 스테이트에서도 손해예요. 이런 아름다운 타운을 잘 관리를 해서 또 저희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받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민을 와서 제가 그 뭐 리얼 에스테이트 컨설턴트로 일도 하고 또 저희가 또 식당도 하고 있고 이런 비즈니스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들이 석세스풀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물론 내 가족하고 내 자신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받은 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좀 돌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저의 이런 하트, 그다음에 저의 시간 이런 것들을 제가 살고 있는 작게는 그냥 에지워터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원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도리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나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미셸 후보님은 보통 그런 생각은 60 지나서 해요. 그런데 미셸 한 우리 후보님은 이렇게 젊으신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냥 1차적으로 내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태어나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하트에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 어떤 인플루언스 그리고 또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좀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바이러먼트를 남겨주고 떠나는 것이 저희의 임무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부끄럽네요. 예, 아닙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기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자기 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또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롤을 해라. 너는 이 롤을 해라. 저는 그래서 저의 어떤 그런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입니다. 결국 나를 대변하는 사람을 내가 뽑아서 당선시켜야 하는 것이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안 한다는 거는 나를 대변할 필요 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주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엣지워러나 팔팍에 사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 많은 세금을 매년 내는데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내가 뽑지 않는다? 이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치라는 게 이 로컬 정치라는 게 대단하다고 뭐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바로 우리랑 매일매일 생활을 접하는 바로 그 부분이 로컬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사실은 15년 전까지 투표 안 했어요. 밥 먹고 사는 게 급했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은 민주주의니까 알아서 하겠지. 저도 그런 마찬가지로. 그런 알아서 마음도 하겠지. 있었어요. 예, 알아서 잘하겠지. 네, 그런 예. 마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죠. 그런데 그 알다가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런데 관심을 두다가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인가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미국이 이랬나?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해요. 내가 너무 미국을 몰랐구나. 이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연방 정부만 보통 생각해요. 이제 무슨 미국의 이슈 그러면 연방 레벨에서만 생각하는데 스테이트 레벨, 카운티 레벨, 로컬 레벨을 보면요. 이거 정말 미국이 이런가? 이게 민주주의인가?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해요. 옛날 그 중세 시대 때 영주들이 나라를 그럼요. 마을을 다스리는 그런 네. 느낌? 그렇죠. 특히 로컬은 스테이트도 건드리지 못하고요. 카운티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한 그 부류의 사람들만 건드리는데 그게 주민입니다. 아, 그런데 주민이 투표를 안 하면 건드릴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없군요. 그렇죠. 저희가 그 투표하는 방법이 세 가지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메일인 발럿이 있고요. 그래서 메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메일인 발럿 필라웃 하셔가지고 지정된 그 포스트 박스에다 넣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early voting이라고요. 그 투표날 한 1, 2주 전부터 투표할 수 있죠. 네, 올해는 10월 28일부터입니다. 10월 28일. 예, 10월 28일부터 미리 가셔서, 왜냐하면 하루에 그 투표를 바쁘니까. 하려면은 회사를 다니시고 이런 분들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28일부터 시작이니까 그 구역에 자기가 레지스터된 구역에 저희도 디스트릭이 4개나 있더라고요. 1, 2, 3, 4. 그래서 그 투표하는 데가 틀리더라고요. 펠팍은 어떠세요? 저희는 구역이 9개인데 와. 그 폴 스테이션은 4군데예요. 그렇지만 한 군데로 들어가도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9 지역이나 같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는 방법이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 거를 또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그럴 수 그죠? 있죠. 예, 그럴 수 바빠서 있죠. 잊어버리시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이 네. 있으세요. 우편 투표는 이미 투표용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신청하신 그건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로 신청하는데 그 전부터 우편 투표를 해 오셨던 분들은 계속. 이미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편 투표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꼭 신청서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그게 그렇죠. 오는군요. 그럼 오죠. 그럼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서는 온라인에 버건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가면은 오피스에 직접 방문하셔도 좋고 온라인에 우리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사인을 하셔서 보내면 메일로 보내면 그 다음에 우편 투표 용지가 옵니다. 그럼 또 우편 투표 용지를 그 필아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대로 하셔서 붙이면 되고요. 마감 날은 투표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는데 그 전에 그 메일 벨렛을 보내시면 됩니다. 8팍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표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쉬어야 하는 숨입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이 투표는 일종의 여러분들의 그 정치력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표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투표를 해서 내가 원하는 시의원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대통령 선거, 하원 선거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로컬 시의원이 여러분을 그 로컬 정부에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투표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입니다. 꼭 나오셔서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에즈워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이번에는 체인지를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저런 비리를 두고 저희가 이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세금이 벌써 16%가 올랐어요. 2021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벌근 카운티에서 가장 높은 세율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율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세금이 여러분의 혈세가 지역의 그 거버먼트에 로스를 한다든지 이런 데 쓰여진다는
일어나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이고 허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금이 진짜 저희 타운을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 아이들의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은 저 미셸 한 기호 2번을 위해서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